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접대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경찰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매 영수증에서 재료비만 골라내 음식값을 낮췄는데 군색한 끼워 맞추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한 오영훈 지사 일행. 리조트 객실에서 중국식 샤브샤브인 훠거를 대접받고 법인카드로 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은 직무 관련 금품을 일체 받아서는 안 되는데 40만 9,077원어치의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33만 원을 결제했더라도 오 지사 개인 돈이 아닌 제주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한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제주도는 다시 조사해 경찰이 음식 재료비로 판단한 40만 9,077원짜리 구매 영수증에서 훠거의 재료비만 출연해 28만 4천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식사 후에 재료비보다 많은 33만 원을 결제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33만 원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돼 경찰 수사와 달리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음식값에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리비와 객실 사용료 등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재료까지 찾아내 금액을 낮춘 건 궁색한 끼워 맞추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해놓고 과태료 처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반 공무원이 했다면, 그런 일을 벌였다면 청렴 담당관실에서 일했을까? 개인적 궁금증 해소를 위해 백통신원을 방문했다는 오영훈 도지사. 출장 신청을 하고 식사 비용까지 도 예산을 쓰면서 직무 관련성은 부인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와 달리 법원 판단 없이 자체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민주당 도의원들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24시간 철야 농성과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야 농성은 민주당 도의원 27명과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 28명이 4명씩 번갈아 가며 맡고 피켓 시위는 출근 시간대 신제주 로터리 일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장애인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 제주도가 추가 특별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제주도 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제주도에 특별 감사 지시가 내려와 회계 전문가와 함께 해당 종목단체의 3년치 회계 자료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종목단체는 은퇴한 선수를 현역 선수로 속여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데 1차 특별감사에서는 1년치 내용만 확인해 부실 감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중증 응급 환자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기려면 소방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2000시간 동안 300명에 가까운 응급 환자를 실어 날랐던 소방 헬기 한라매가 정비를 마치고 다시 임무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을 향해 날아오는 헬기. 경남 사천에서 3개월 동안 정밀 안전 정비를 마치고 돌아오는 소방 헬기 한라매입니다. 경납고에 도착하자 응급 치료 장비를 설치하고 다시 출동 준비를 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운행을 시작한 소방 헬기 한라매는 지금까지 389회 재난 현장에 출동해 295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한라산이나 추자도 등 산이나 섬 지역 환자를 구조해 시내 병원으로 이송하는가 하면 잠깐만요. 헬기 오려면 한 2, 3분 남았으니까 천천히 갈게요. 지난해 화북 공업단지 화재와 2022년 한림항 선박 화재 등 대규모 화재 현장에도 투입돼 불을 껐습니다. 제주에서 운항 중인 헬기는 경찰과 해경, 산림청 헬기 등 모두 6대. 하지만 24시간 운행하며 중증 응급 환자를 도의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건 한라매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한라매가 하늘을 난 시간은 319시간.
전국 119 항공대 헬기의 평균 운항 시간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제주는 수도권 병원까지 거리가 멀어 장거리 운행이 많다 보니 전국 소방 헬기 중 최단 기간인 6년 만에 비행 시간 2,000시간을 달성했습니다. 장시간 운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운항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비 일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동안은 그 할러메가 운항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정비 기간에는 대체할 헬기가 없어 다른 지역 소방 헬기를 빌려 출동해야 하는 상황. 장거리 운행이 많은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소방 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해양보호생물인 큰 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수족관으로 보낸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해양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퍼시픽 리솜과 거제 시월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의 퍼시픽 리솜은 2022년 돌고래 쇼를 중단하자 큰 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남 거제 시월드로 보냈다가 기소됐습니다. 이마트 신제주점이 화재 경보에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당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도 사측이 계속 근무하라고 지시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따라 직원들을 면담하고 CCTV를 열람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CTV와 수신기 로그 기록을 1차 확인한 결과 초동 대처에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비상문도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는데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정면 충돌 사고는 차량 한 대가 800m를 역주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창천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800m가량을 역주행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채취한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운전자가 퇴원하는 대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제 오전 8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승용차끼리 정면 충돌해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나뭇잎 한 장을 몇 시간 동안 넘게 살펴본 적이 있으실까요?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해한 뒤에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을 식물 세밀화라고 하는데요. 제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그림으로 그려 기록하고 제주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녹색 연필을 든 사람들. 휴대전화와 푸른 잎사귀를 틀 위에 올려놓고 섬세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물 모양의 미세한 잎맥과 톱니까지 마치 살아있는 잎처럼 보입니다. 이 팔손이는 이제 거치가 이렇게 좀 끝이 뾰족하게 있는데 이거를 잘 관찰해서 이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끝이 뾰족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죠. 식물을 관찰하고 자세히 묘사하는 식물 세밀화입니다. 제주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해 남기는 모임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특성과 일대기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 내가 공부한 굴거리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린 나무들까지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주도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좀 더 익숙하게 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모임 회원은 10명 남짓. 숲 해설가와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뭇잎 한 장을 표현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식물이 태어나서 시들 때까지 한 사리를 관찰하는 과정이 인생과 같고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씨앗도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잎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말라서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사람 사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달 비영리 단체인 제주 보테니컬 아뜰리에로 창단해 제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제주에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특산식물, 우리 소중한 보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겨서 좀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창단을 맞아 첫 전시를 개최하는 이들. 제주에 자생하는 친근한 상록수를 담아낸
나뭇잎전 제주 자생 상록수 전시는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주 한라도서관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국적의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전남 순천을 찾고 있습니다. 순천은 웹툰 글로벌 캠퍼스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인데 교육생 유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여수에서 문영철 기자입니다. 글로벌 웹툰 센터 2층에 있는 웹툰 기업의 사무실. 유럽과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 4명이 자리에 앉아 새 컴퓨터를 작동해봅니다. 지난해 만화의 도시로 알려진 프랑스 앙굴렘에서 웹툰 아카데미를 수료한 예비 작가와 웹툰 PD들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웹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순천에서 전문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Moi, j'aimerais continuer à faire le projet que j'ai commencé en France, qui est du coup un webtoon un peu d'action et tout ça, et reprendre ce que j'avais commencé pour améliorer et faire quelque chose de solide. 웹툰 유학생들이 순천에 머무는 기간은 약 2달. 글로벌 웹툰 기업인 캐나즈가 원고 제작과 캐릭터 발굴 등의 전문 교육을 맡고 순천시는 교육생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와 교육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웹툰 작업 기술과 창작 기술을 배우게 될 텐데 물꼬를 처음 트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와 아시아, 일본까지 여기로 이제 선진 기술을 배우러 오게 될 겁니다. 교육생들은 2달간의 전문 교육이 끝나면 우리나라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정식 웹툰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웹툰 기업 캐나즈는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웹툰 아카데미를 열어 외국인 교육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웹툰이 단순하게 이제 해외 수출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국 웹툰의 어떤 제작 시스템들이 해외로 나가서 현지에서 작가들을 육성하고 그 작가들이 이 웹툰 생태계 안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순천시와 웹툰 기업들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교육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답답했던 공기질은 오늘 회복되겠습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지가 해소되겠는데요.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라산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4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10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에서는 낮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차차 발효되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쌀쌀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플루토늄 분석이 가능한 알파 핵종 분석기 도입으로 수산물의 방사능과 금지 물질 등 2개 항목 검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설과 추석 명절 성수기에 제철 수산물과 폐류 독소 조사 등 수산물 특별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2019년부터 수산물 1,900여 건의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광객들은 함덕과 협재해수욕장을 선호하고 도민들은 삼양해수욕장과 강정포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바다는 함덕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이었고 오름은 금오름과 새별오름, 용눈이 오름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도민들은 접근성이 좋고 한적한 삼양해수욕장과 강정포구를 더 찾았고 오름은 큰 녹금의 오름과 다랑쉬의 오름처럼 조용하고 난이도가 있는 곳을 선호했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 공연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문예회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제주국제관악제는 3월 봄 시즌 공연과 8월 여름 시즌 공연으로 나눠 열리는데 봄 시즌에는 라이징 스타 앙상블 콘서트와 제주국제관악제 콩쿠르 결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우리 동네 관악제가 표선면 가시리와 조천읍 교래 마을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요 개발 사업장 47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현장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붕괴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재해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장 47군데로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과 빗물 처리 시설 설치 상태, 땅깎이 구간의 안전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